주말 내내 날이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대관령은 영하 7.7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고요. 이 추위 속에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오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부산과 포항 등 영남 해안가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춘천 영하 6도, 태백 영하 5.8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추운 곳들이 많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 7도, 광주 10도에 그치는 등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인 수능일에는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춥습니다. 옷차림 꼭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메인스트림답게 더 뉴 소렌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누구나 따라오게 될 길로 더 메인스트림 더 뉴 소렌토. 만두, 육즙부터 가주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 국물 앞에선 국물도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맛집의 고집 그대로 더미식 국물 요리.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I know they're just little things, but I need these little things.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Be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엔? 한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반코리아. 올가을 당신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은? 캐시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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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닛, 미어 터지는 요청에 답하여 캐시미어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페브리즈 찐템이에요. 냄새 밴 코트에도 뿌려주고요. 아끼는 최애템에도. 빨기 어려운 겨울 친구에도.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순해 보이는데 잘 빨리겠어? 식물에서 온 놀라운 세척력. 세제 인생 60년에 너 같은 세제는 처음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 세제. 와, 호빵 둘 다 먹고 싶어. 저랑 호빵 반반 바꿔 먹을래요? 저는 치즈인데. 저는 반팥인데. 코치님, 빵 반반 나눠 먹어요. 저는 야채. 나는 김치. 겨울의 맛 삼립호빵.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I know they're just little things, but I need these little things.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Be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98 degrees, I can feel the heat between you and I. 안마의자를 넘어 디자인 체어. 내가 찾던 릴렉스 체어. 일상에 지친 몸을 릴렉스. What if I pull up? Would you be kissing on my neck? Would I get stuck? Oh, I don't wanna be. 페블 프리미엄 안마에 디자인을 더하다. 코에이 비렉스.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위.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캠핑장 텐트 안에 불을 피운 채로 잠들었다가 캠핑객들이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 때문에 불을 피우거나 온열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화를 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막을 길은 없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고개가 너무 험해 새도 쉬어간다는 문경세제에는 희한한 표석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쓰인 글자는 산불교심. 누군가 장난친 것처럼 보이는 이 글씨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과연 뭘까요?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해봤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린. 오늘부터 풍성. 아침 일찍 일어나 마시는 모닝커피. 다 아니라도 몇 시든 눈 뜨고 일어나 마시면 그게 모닝커피. 맥심 화이트 골드. 오늘의 티타임이 기대되는 건 백도 씨의 깊이가 좋아서, 깔끔한 물맛이 좋아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더 뉴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뉴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KB는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중고차 속 숫자들의 가치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이러니
KB를 믿을 수밖에. KB 진단 중고차.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놀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만두, 육즙부터 갖추시길. 한껏 응축된 진한 육즙이 씹을 때마다 터져줄 테니. 더미식 육즙만두. 감히 냉동만두라 치부할 수 있을까? 여기 국물 앞에선 국물도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쉽게 타협하자면 맛집의 고집 그대로. 더미식 국물 요리. 지난 주말 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산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중독에 이를 때까지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때문에 침묵의 살인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맘때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여주의 한 캠핑장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도 인기척조차가 없어요. 텐트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냄새를 좀 맡아보니까 안에서 약간 탄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있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화롯대 같은 게 안 보이고 그래갖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확인 좀 해달라. 네. 좀 이상하다.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유서나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화로가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숯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텐트 안 화로엔 숯불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상태 확인하고 강직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CPR은 유보한 상태였고요. 화로대를 가지고 들었다.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추정하는 거죠.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12시경이죠.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도 부부와 5살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캠핑장에서 밤에 잘 때 화로에다가 숯을 피워놓고 자가지고 그게 아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되신 것 같다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데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적이 있다는 한 남성.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서서히 나중에 이제 그 아픔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머리 띵하고. 그게 처음에는 못 느껴요. 아예 못 느껴요? 네. 마시는데도 못 느끼더라고요. 거의 30분 못 쉬라. 세 가지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다 밀폐된 공간이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문 열고 다 꺼내고 막 그랬어요. 날이 추워서 화로를 텐트 안에 넣은 건데요. 어지럽긴 했지만 냄새도 연기도 없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 무향의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에 이를 때까지 상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일으켜서 사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색무취의 살인자라고도 부를 수 있죠. 수치나 장작, 가스를 사용해 불을 피울 경우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난방기구를 텐트 안에서 쓰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춥다고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운 채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자, 이런 중독 사고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 발생 장소 중 5곳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바로 주거 시설인데요. 자, 보시면 그 다음이 바로 텐트였던 겁니다. 무려 20.8%를 차지했습니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네. 주로 주거시설에서 네. 절반 이상이 발생하네요. 텐트가 98건 정도가 되죠. 네. 갑자기 추우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자고 잠깐만 놓자라고 했는데 불이 태우면 저 순식간에 산소를 다 태워버리거든요. 텐트 안에서는 이 사람을 쓰지 않죠? 큰일 나죠. 엄청 위험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게 안 하고 거의 없죠.
실제로 바로 이런 텐트 안쪽에서 화로나 이 난방 용품을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가 어느 정도나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밀폐된 텐트 안쪽에 넣고 약 10분이 지난 뒤 수치를 재본 결과 일산화탄소 정상 기준을 넘었고요. 2~3시간 내에 두통을 유발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위험할 수 있네요. 정도상으로 약 한 1600 ppm 정도가 되면 2시간, 3시간이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죠.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숯불을 피우거나 이럴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1600 ppm에 노출이 되면 20분 만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데요. 급격히 추워진 요즘 캠핑 용품점의 상황은 어떨까? 좀 대체적으로 네. 지금 보이시는 원통형의 대류형 난로들 가장 많이 쓰신 제품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핑 제품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그 기능성을 가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텐트 내에서는 이러한 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위아래 최소한 2개소 이상의 환기구를 확보를 하시고 일산화탄소는 우리 공기보다 조금 무겁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할 때는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설치하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CCTV 영상 보시죠. 손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계산대로 향하더니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1일 새벽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직원인 제보자를 향해서 다짜고짜 시비를 겁니다. 당황한 제보자, 그대로 얼어붙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전혀 술 마시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들어왔을 때부터 끝까지 그분은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러더니 담배 한 상자를 주문했다고요. 이에 제보자가 담배를 챙겨서 계산대로 오던 찰나 계산대로 제가 한 보루를 가져와서 딱 들으려는 순간 갑자기 카운터로 습격을 하신 거죠.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온 이 남성이 갑자기 제보자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폭행은 이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할 일을 마쳤다는 듯 떠나버린 남성. 담배 한 보루와 제 안경을 드신 뒤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봐 라며 태연하게 나가주셨어요. 난데없는 폭행에 안경이 없어진 것도 나중에 알았다는 제보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아무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직원을 폭행했던 이 남성은 1시간 뒤 인근 역 근처에서 검거됐고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도로 체포됐죠. 규정일단 신청했어요. 최근 편의점 안에서 묻지마 폭행을 비롯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중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나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은 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걸까? 그 많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은 보안에 취약하는 환경이 범죄에 노출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등 혼자서 근무하는 환경 매우 위험해요. 게다가 1층에 있기 때문에 도주가 쉽다는 점도 범죄자들이 편의점을 노리는 이유겠죠. 제보자에게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은 그날. 그 상황에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그냥 있지 않기를 바랄 마음뿐이잖아요. 폭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꼭 받아야 할 겁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제보자. 네,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건 아버지였는데요. 지난 5일 주말 농장으로 향하고 있던 제보자의 아버지. 갑자기 어디선가 큰 개가 나타나서 길을 막더니 아버지의 다리를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했다고요. 손 쓸 틈도 없이 일어난 사고. 개가 오면 그냥 개가 쓱 돌아서 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와 진짜 이거 사단 났다. 제가 보고도 너무 놀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이래서 아무 생각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 사고로 아버지는 손가락 한마디를 잃었습니다. 잘린 부분을 이제 찾아야 병원에 가서 뭐 접합을 하든 하는데 못 찾아서 그냥 봉합만 했습니다. 종아리에도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라고요. 견주는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집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뭐 도발을 하신 거 아니세요?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반응이 맞나?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이 이게 정상적인가? 어이가 없고 진짜. 견주의 말이 맞는 걸까?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분의 어떤 돌발 행동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이미 대치 상태에서 보면 앞다리가 살짝 좀 낮추는 자세, 굉장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애초에 이 개 자체는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이 개의 그냥 환경 자체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보자의 아버지를 공격한 이 개는 라이카라는 종으로 사냥개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 묶여있던 개인데 지금은 치운 것 같습니다. 개는 원래 이곳에 묶인 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에 말뚝에 박아놨던 목줄이 풀리면서 이 개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아서 처분을 했어요. 우리가 판사사하고 만나서 다 얘기할 테니까 우리가 얘기할 거는 없어요. 사고를 일으킨 개 주인은 비슷한 종류의 사냥개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3마리 모두 사납기로 유명했던 터라서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게 위험하니까 일로 겁이 나가지고 운동하러도 못 간다 지금. 개를 없애라 하고 그 안으로 매든지 저 안차 갖다 매라 해도 말을 안 듣지 그 사람들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나 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2020년에 맹견이 할머니를 공격해서 그 견주가 과실치사죄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길에서 맹견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개와 저렇게 대면이 됐을 때, 딱 마주했을 때 눈을 아이 컨택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지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던지던. 그래서 강아지를 시선을 다른 쪽으로 끈다. 사고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려견의 안전한 관리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이번에 CCTV가 엘리베이터 안을 비추고 있는데요.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이 여성에게 아주 큰 반전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 끝집 주인이 귀가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약 2시간 뒤 남성이 들어갔던 집에서 여성이 나오죠. 언뜻 보기에 평범한 남녀가 함께 사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집 사람들 좀 이상합니다. 3일치 CCTV인데요. 남성은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고 이와 반대로 여성은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만 보이죠. 길었던 머리카락도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 반복하는데요. 경찰은 이 커플을 꽤 오래 주시하고 있었다고요. 들어가는 남자는 있었지만 다시 나오는 남성이 없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는 남성과 밖으로 나오기만 하는 여성의 정체가 밝혀진 건 지난 8월. 이 커플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체포되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완전히 속았죠. 남성이 여성으로 여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동일 인물이었던 것. 이 사람은 저희가 추적하던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유통을 하던 사람과 같은 곳에서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남성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곳에서 인양을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낚시를 갔던 제보자의 낚싯대에 묵직한 게 하나 걸렸다고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검은 비닐봉투. 제보자는 이걸 열어보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려 60여 개의 주사기가 들어있었죠. 이 주사기 속의 DNA로 경찰의 마약 사범 검거가 시작됐는데요. 이어서 보세요. 이어서. 자, 지금부터 해본 출발합니다.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검은 봉투처럼 줄줄이 걸려드는 마약 사범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대학생이나 택시기사, 요리사 등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년간의 추적 끝에 잡힌 마약 사범은 총 27명, 그중 14명이 구속됐습니다. 마약은 주로 메신저를 이용해서 국제 우편물과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마약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도로 위의 잔혹사. 갑자기 뛰어드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묵직한 뭔가가 바위 같은 거를 살짝 때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선 불가항력 로드킬 사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새벽 5시 무렵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이게 뭐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 진짜 바위하고 부딪히는 느낌? 내려서 이제 봤더니 멧돼지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보자 차를 향해 달려든 건 다름 아닌 멧돼지. 이번 사고로 차 수리비만 7천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까지 있는 도심 한가운데였는데요. 황당하죠. 지금 황당하고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뭐 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앞유리가 와장창 깨진 상황이 되니까 너무 놀라 소리도 못 낸 거예요. 영상을 보고서야 뭐가 와서 닿은 걸 안 거예요. 대체 뭐였을까? 앞유리창이 깨질 만큼 큰 충격을 안긴 것의 정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고란이었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부딪히고 간 상황이잖아요. 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가을에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평균 6,400여 건. 가을철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부족한 먹이를 찾아서 도심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도나 고속도로변에서만 발생하던 어떤 로드킬이 일반 대도시 주변에 국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심으로 내려온 야생동물들은 왜 하필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일까요? 동물이 보기에 자동차는 생물적 요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대한 돌처럼 생긴 구조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있는 쪽으로 서 있거나 그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동차를 생물로 인식하지 않아 거부감 없이 달려든다는 건데요. 도로 위의 비극 로드킬 막을 순 없을까? 야생동물 출몰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속도를 좀 충분히 낮추고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운전하는 요령이 필요하고요. 이미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할 경우에는 핸들을 꽉 급제하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면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몇 개 주에선 야생동물이 출몰하면 LED 경고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그래도 피하기 힘든 게 로드킬 사고인데요. 사고가 나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로드킬 사고는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라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 하지 못하면 사고 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고 조치가 여의치 않으면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드킬 사고 후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해야 하고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변호사 정경일, 과실 비율 때문에 고민하는 의뢰인을 찾아갑니다. 방송에서만 보던 사고가 저한테 일어나게 돼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꽉 막힌 도로, 앞차가 급제동을 합니다. 미처 멈추지 못한 흰색 SUV 차량의 제보자, 앞차를 추돌하고 마는데요. 뒤이어, 달려온 트럭이 차량 넉 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큰 사고예요. 저 역시도 이제 뭐 안전거리 미확보했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트럭은 달려도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확 때려맞는 바람에 좀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제보자의 SUV 차량이 앞차를 추돌해 1차 사고가 났고 이후 트럭이 오중 추돌 사고를 내며 2차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제보자는 병원 신세를 졌고 차는 폐차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그 사고의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30% 과실이 저한테 있다고 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자님하고 앞차 부딪힌 부분이 아니라 예. 그 외 부분까지 다 책임져라. 예, 맞습니다. 예. 트럭 측 보험사에선 제보자가 전체 사고의 3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정말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상대 트럭 측에서는 제보자가 전체 손해에 대해서 30%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사고는 후행사고의 과실로 평가됩니다만 충격의 정도가 현저하다면 달라집니다. 영상과 같이 1차 사고는 차량 범퍼만 파손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반해서 2차 사고는 차량들이 폐차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1차 사고로 인한 범퍼 파손 부분은 제보자 책임, 그의 손해 부분은 과속으로 그대로 추돌한 상대 트럭 과실 100%로 평가됩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물이 닿으면 글씨가 변하는 비석부터 해석이 불가능한 글자가 적힌 비석까지 지금까지 미스터리 M에서 정체를 밝힌 수많은 비석들. 그런데 여기 의문의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또 있습니다. 같은데 빨간 걸로 주면은. 그래서 근데 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어찌 보는 거지. 글씨는 몰라요. 이랬던 옛날부터 이는 문제했는지 몰라요. 빨간색 글자에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이 비석의 정체는 뭘까? 미스터리 M, 오늘은 비석에 새겨진 의문의 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를 찾아간 곳은 경북 문경. 고갯길이 험해 새들조차 넘어가기 힘들어한다는 문경세제인데요.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합니다. 처음 볼 때 내용 읽지 않고는 섬뜩해 보여요. 붉은 글씨가. 비석이라고 세웠는데 장난을 쳐놓은 건지. 무섭기도 하고 장난을 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이것. 대체 정체가 뭘까? 언뜻 보기엔 평범한 안내 표석 같은데 가만 보니 좀 이상합니다. 산불 조심이 아니라 산불 교심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때문에 절로 눈길이 갑니다. 산불 조심. 야, 산불 조심해. 조심하자, 산불. 산불 교심해. 자기가 좀 귀엽다고 막 장난쳐가네. 조심이라는 거는 솔직히 처음 봐서 그냥 오타 같아요. 담당자가 손이 났겠네. 자랑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서 있는 표석. 혹시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이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표기하는 걸까?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 문경 곳곳에서 산불 조심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마다 산불 조심으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교심은 잘못 표기한 걸 그대로 남겨두기라도 한 걸까요?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있었던 거는 우리 어릴 적부터 또 있었어요.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유, 근래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는 어디 언제 왔는지 그건 언제 했는지 몰라요. 내가 물어봤어. 옛날 어른들한테. 그 어른들도 모르더라고.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이 태어날 때도 있었던 표석. 언제 처음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최소 80년은 더 됐다는 얘긴데요. 과연 이 표석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석재에 글씨를 새겼을 석공이의 명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기계로는 아니고 손으로 그냥 판 것 같으네.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판 것 같아요. 지금은 주로 기계를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정을 사용해서 직접 글씨를 새겼는데요.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쪼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삼각으로 파요. 정으로 쪼아가며 글씨를 새기면 파인 부분이 뾰족한 형태인 음각이 만들어지는 반면 기계로 글씨를 새기면 더 강한 힘으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음각된 부분이 평평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글씨가 새겨진 형태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걸까? 전문가의 눈으로 표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강암 종류인데 백두대간에서 나는 돌이지 이게. 문경에만 하는
자연석이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하는데 이게 지금 석공들이 서각한 걸로 보면은 한 2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무려 200년이나 됐다는 의견. 요 근래 페인트로 연 것 같고, 페인트로 였는데 자세히 보면은 페인트가 시간이 되다 보니까 떨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정말 오래된 것이라면 생기는 궁금증이 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 거의 뭐 이렇게 한문으로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한글로 쓰인 이유인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선시대 비석은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죠. 문경세제에 있는 조선시대 후기 비석에서도 한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 표석만 한글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세제의 이 길이 600년 된 내 길이잖아요. 이 길로 선비들만 간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자연보호를 하는 시금석으로 경각심으로 세워놓지 않았을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엔 이곳 경상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화만은 민가를 덮쳐 큰 피해를 낳기도 했죠. 때문에 태종 17년엔 불을 낸 사람에게 곤장을 치거나 유배를 보내는 등 엄벌에 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땔감이나 건물 등 목재 사용이 지금보다 많았던 터라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곤 했기에 화재를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따라서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놓은 표석은 백성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글로 만든 겁니다. 세종당이 한글 창제 이후 순수하게 한글비는 문경 세제에 있습니다. 바로 산불 도심비입니다. 지방 기념물이에요. 문화재택이죠. 지방 문화재. 근대로 접어들기 전 한글이 쓰인 비석은 총 4개가 있는데요. 다른 비석은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썼지만 산불 도심 표석은 온전히 한글로만 되어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조심도 아니고 교심이라고 쓰인 걸까요? 왜 교라고 할까요?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표기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옛날 말인가 싶어서. 옛날에 산불 조심이 아니고 산불 교심이 났더라고요. 우리 발음하는 거에 따라 변화가 된 거니까 도가 이제 발음을 하다 보면 조로. 우리 한글은 창제 이후 많은 변천을 거쳤는데요. 혹시 예전 발음은 아닐까? 취재 중 조선시대 우리말 음성을 입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미한 노랫가락 속에서 명확히 들리는 지읒 발음. 산불 조심으로 쓴 비밀을 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로 조심이 따로 이렇게 국어의 어휘로 쓰인 것은 18세기 이후 문헌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요 조자가 한자음이 지읒오, 그러니까 조로 표기가 돼 있어요. 한자의 발음법이 적힌 천자문 자료를 보면 조심의 조자는 처음부터 조라고 읽었고 디귿이나 듀로 발음하지 않았는데요. 왜 조심인 걸까? 교심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국외음화에서 잘못된 표기라고 국외음화 역표기라고 합니다. 조심이나 또는 교심이나 똑같이 발음이 된다고 생각해서 18세기 무렵 국외음화가 활발하게 발생하던 시기에 과한 교정으로 인한 오기였던 거죠. 알고 나니 더욱 신기한 교심의 정체. 실수인 줄 알았던 글자는 한글 전파와 사용을 보여주는 산물이었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자가 아닌 한글로 써놓은 산불 조심 비석. 이곳을 지나는 모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존재로 기억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500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간결하지만 명확한 이 비석의 메시지, 산불 듀오심. 지금도 사실 유효하죠. 특히 이맘때 산불이 자주 나니까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 조심 표석은 돌에 새긴 조선시대 한글로는 극히 드문 데다 그 필체에서도 당시 한글 생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귀중한 연구 자료인 만큼 오래도록 잘 보존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한 달 살기 여행지는 조지아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지아 소도시로 떠난 여행. 그림같이 펼쳐진 웅장한 자연 속에서 느껴보는 온전한 자유.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시그나기인데요. 마을 중심 광장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그러게요, 이게. 아니, 사실 이 곡은 시그나기에 전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가난한 화가가 러시아에서 온 어떤 여배우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없는 돈으로 장미꽃을 100만 송이 사가지고 그 여자에게 줬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 못다 이룬 사랑 때문에 이 시그나기가 사랑의 도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시그나기를 여행할 때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이곳. 우와, very big, big size. 바로 엄청난 규모의 와이너리입니다. History of this winery starts from 16th century. Every year, 2.5 million bottles. 8,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와인의 최초 탄생지로 알려진 조지아. 그 중에서도 조지아 와인의 70%가 이 시그나기에서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우와. This place we call Marani. Marani, if you translate, means wine cellar. We don't use the chemicals, no yeast. It's just a natural crush grape. How big is it? 1,200 liters. It's not very big. It's average size. Average size? 여기 뚝에 이렇게 진짜 다 묻어놨어. 이걸 꺼내면 아까 봤던 그런 큰 항아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와이너리 투어 후 맛보는 조지아 와인. This is the type of the grape. 그 맛은 어떨까요? 많이 스윗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It's not sweet, it's dry. Yeah, it's dry. 맛있는 와인 시음을 마치고 시그나기를 떠나 약 5시간 거리의 카즈베기를 찾았습니다. 카즈베기는 카즈백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조지아 여행의 핵심이 되는 곳인데요. 와, 너무 좋다, 경치. 오늘은 주타 트레킹을 가는 날이라서 얼른 준비하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벌써 풍경이 심상치 않죠? 이제 내려서 보면 이런 경치입니다. 와, 엽서에 나오는 풍경 같아요. 유명한 이유가 있네. 야.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한 카즈백산은 얼음산이라는 뜻으로 조지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동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진짜 이 동네 애들은 3살부터 정말 말을 타네요. 진짜 말을. 서서 타는 건 기본. 제 몸집의 몇 배가 되는 말조련도 엄청 빨리 달려가 저렇게. 잘 타요. 네, 자유자재입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나선 부부. 그림 같은 풍경이 이어지는데요. 우와, 이만하는 순간 앞에. 오 마이 갓. 어머. 혼비백산 도망치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보통의 패딩은 따뜻함을 위해 입는다. 아니, 난 스타일이 중요한데. 아이더만의 디자인으로 스타일 있게 따뜻하다. 아이더 스투키다운. 보통의 스타일, 그보다 더
아이더. 찾았다. 내 피부를 위한 콜라겐. 피부 콜라겐과 동일 구조. 디어퀸 GPH 콜라겐. 뷰티 인사이드. 디어퀸.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활동력에 반하다. 호르반. 이곳은 조지아 카즈베기입니다. 트레킹 중 물을 마시는 소떼와 말들을 발견했는데요. 오, 생각보다 순하죠? 네. 와, 나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렇게 말 만져보는 거. 와, 가까이서 보니까 눈도 엄청 크고 속눈썹도 진짜 길어.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녀석들. 놀란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흩어지는데요. 왜 그러고 있어? 와, 시꺼맸네.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를 되찾고 한숨 돌린 명화 씨도 다시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경치 좀 보세요. 어쩜 이래요. 근데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올라가는 거예요? 얼른 오세요. 트레킹에 나선 지 약 3시간이 지나고 거의 여든은 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도 저렇게 정정하게 이 길을 가시는데 저희도 당연히 힘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숨이 턱까지 찼을 무렵 도착한 쉼터에는 지친 여행자들을 위한 해먹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너무 좋네요. 감탄밖에 안 나와요. 환상적인 뷰를 배경으로 즐기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누워있으면. 진짜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진짜 아름답고 진짜 뒤돌아보는 이 길도 너무 말도 안 되고 색깔이 말이 안 돼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진짜 둘 다 아름다운 거는 진짜 완전 반칙인 것 같아요. 트레킹 중 만난 예상치 못한 냇가도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로 무사히 건너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능선을 넘어서 왔다. 오늘의 목적지 해발 3,300m의 차우키 패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눈에 가득가득 담아가야 돼, 진짜로. 여러분, 주타는 꼭 오셔야 됩니다. 주타 트레킹 꼭 강추. 강추.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조지아 소도시 한 달 살기 여행. 예상 비용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조지아 카즈베기였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11월. 공휴일 하루 없는 달이지만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10일이 반복되는 11월 11일. 여러분, 숫자 1111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 쌍쌍바. 오이? 라면? 젓가락도 그렇고 기찻길도 연상을 할 수 있고. 1111과 닮은 주인공을 찾아 향한 곳은 전통시장. 이렇게 생긴 거 어디 가면 시장에서 볼 수 있어요? 마을에 가면 떡집에 있어요. 떡집에 있다고요? 숫자 10일에 주인공을 볼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에요. 뭐예요? 여기에서 발견한 1111, 바로 가래떡이었습니다. 길게 쭉 뻗은 모습이 숫자 11과 꼭 닮은 가래떡. 벌써 13년째 매일 아침 가래떡을 볶고 있다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인장이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국내산 쌀이 되게 찰지고 맛도 좋거든요. 10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 깨끗하게 씻어서 6시간 동안 불린 쌀을 곱게 빻아준 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기에서 10분 동안 스팀 샤워를 마치면 준비 완료. 그리고 나서 기계에 밀어넣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양의 가래떡이 나오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만 조금 넣을 뿐 오직 쌀로만 만드는 가래떡. 우리 쌀로 만들어서 그 찰기도 남다르다고요. 가래떡 중 제일 맛있는 건 역시 갓 뽑아낸 가래떡이겠죠? 마치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는 게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겠어. 엄청 쫀득한데요? 약간 아침밥 대신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쌀.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아침마다 한 줄씩 사가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가래떡. 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던 거죠? 벼농사가 널리 퍼지면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순수하게 쌀로 만든 떡이 제조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시 풍속을 담은 동국 세시기에도 흰떡, 즉 가래떡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가래떡을 권모라고 부르면서 떡국에 넣어 먹었다는 조선시대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름이 가래떡인 거죠?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왜 가래일까요? 가늘고 길게 뽑아서 모양을 낸 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또는 한갈래 이렇게 끓여 먹는다고 해서 갈래떡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긴 합니다. 가래란 떡이나 엿 따위를 둥글고 길게 늘어놓은 토막을 가리키는데요. 가래떡이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가래떡을 넣은 떡국을 새 음식으로 먹게 됐다고 하네요.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다들 뭔가 하나씩 받아가는데요. 뭘까요? 네, 앞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11월 10일 가래떡대입니다. 11월 10일이 가래떡대입니다. 가래떡 받았어요. 이렇게 조청하고 떡이 가래떡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달달한 조청에 콕 찍어 먹어도 좋고 부드럽고 쫄깃해서 입안 가득 넣고 먹어도 좋은 가래떡.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입에 딱딱 붙는 게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빼빼로보다 좋아해요. 11월 11일 가래떡데이는 쌀 소비도 촉진하고 가래떡도 먹는 일석이조의 날이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신 농민들에게 노고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농업인들께 또 감사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래떡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오늘 이 가래떡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란말이 만들어 볼 사람? 맛있었어요.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배워볼까요? 가래떡 위에 올려주세요. 네. 김에 밥 대신 가래떡을 넣고 돌돌 말아 먹으면 든든한 가래떡 김밥이 되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맛있을 것 같아요. 떡 가운데를 잘라서 2갈래로 만든 뒤 매듭처럼 꼬아주고 이걸 기름에 튀겨서 설탕과 계피가루에 굴려주면 바삭한 맛이 포인트인 가래떡 추러스도 완성. 찢어지지 않게 쏙쏙 밀어서 넣어줘. 3개 완성. 완성. 매콤달콤한 양념까지 발라준 가래떡 소시지입니다. 정말 간단한 레시피인데 가래떡이 순식간에 새로운 요리로 변신했죠. 그야말로 가래떡의 무한 변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가래떡 요리. 과연 우리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놀이동산에서 먹는 추러스보다 더 쫀득하고 맛있어요. 떡이니까는 더 맛있어요. 가래떡 너무 맛있어요. 우리 쌀 소비도 촉진하고 쫄깃한 가래떡도 먹는 가래떡데이 기억해 주세요. 네, 지난 1997년 기아체험 24시간으로 시작했던 SB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죠. 희망TV가 2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희망TV에 소개된 뒤 시청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갖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처음으로 만나볼 아이는 배우 김혜자 씨가 23년 전 케냐에서 만난 소녀인데요. 늘 마음에 품고 산다는 소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쬐꽝. 아, 예뻐. 지금도 생각나는 애는 에꾸아모. 예. 걔 이름을 왜 이렇게 내가 못 잊는지를 모르겠어요. 7살. 에꾸아모를 처음 만난 건 6년 전이었어요. 밥 언제 먹었어, 밥? 제일 처음 이름을 기억하내고
액과물을 한참 한 다음에 지나서 찾아갔는데 저만큼에서 어떤 삐쩍 마른 아이가 막 뛰어와요. 액과물이었어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죠. 걔네들도 저기서 뛰어오는데요. 정말 정말 잊지를 못해요. 어머, 얘 이빨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뾰족하게 난 게 얘네. 어머머, 얘 좀 봐. 어머, 걔도 안 죽고 잘 살았구나. 액과물도 많이 컸는데 형편은 그냥 그런 거 같긴 해요. 세상에, 어머, 제가 너무 반가. 이거 애기들이야? 어머, 얘 봐, 많이도 났어. Iyan yung guay, aray ki. 내가 어떻게 Madam ki, konak ngarak ni, kengarakan roy kena alukala. Ini ata ni gue. Tani ca, mama kalau ada anak anak itu lah kalau. Aye sawa. 다 이렇게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네, 아프리카가. It's not that unusual when everything is beautiful.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The sky knows when it's time to snow. Don't need to teach a seed to grow.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Terna aja aku nakasbag ni ayo. Bal na bo aja ko muy na ba ka na jiang ada. 내가 갈게, 내가. Ada mo. 우리는 얘네들 돕는 게 새끼 먹는데 한 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새끼 먹고 또 이것도 챙겨 먹고 이러는데 거기서 좀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When you wake up every day, please don't throw your dreams away. Hold them close to your heart.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I'm afraid that I could lose you, 'cause I'm out to make a fool. You know I
오늘 테일게이트 파티는 여기서.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엔? 판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판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판코리아. 쓸모없는 조개 껍질로 나전 칠기를 만든 것처럼 이제 SK 지오센트릭이 폐플라스틱으로 무한자원을 만듭니다. 무한자원 크리에이터 SK 지오센트릭.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아늑함을 유지하는 이 기술은 히말라야로부터 아늑하게 되돌리다. 알라야 GTX 다운 자켓 블랙야크.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졌으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소화 다 됐어. 다저스 한림제약.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부당하게 강제 수용되었지만 인신보호 제도 덕분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용기 내 전화하세요. 1661-9797 인신보호 제도. 작년에 맞은 백신이 오늘의 코로나19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백신도 이렇게 또 저렇게 다양한 변이에 대응하도록 Vaccine for Now 모더나.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6가지 펩타이드가 빠르게 흡수되어 멀티플하게 모든 케어를 부스트업. 스킨케어의 시작, 펩타이드로 부스팅.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오직 코스알엑스, 오직 성분으로. 내일은 영하권의 추위는 오늘 아침 절정에 달할 텐데요. 출근길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또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네, 낮에도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무니까요. 나가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또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춥다고 너무 웅크리지만 말고요.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 풍성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